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마늘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못 알려진 정보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마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그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마늘은 많이 먹을수록 무조건 몸에 좋다? 마늘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항균 작용까지 여러 효능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마늘은 자극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속쓰림, 위장 자극, 설사, 폭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많이 먹으면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 한두 쪽 정도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오해. 생마늘이 익힌 마늘보다 무조건 더 좋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때문에 생마늘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자극이 강해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익힌 마늘은 자극은 줄어들지만 항산화 작용과 혈관 건강 효과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소량의 생마늘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구운 마늘, 볶은 마늘, 찐 마늘이 더 적합합니다. 세 번째 오해. 마늘은 감기나 질병을 바로 치료해준다? 마늘을 먹으면 감기가 낫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늘은 면역 기능을 돕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질병을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마늘은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과 회복을 돕는 보조식품입니다. 꾸준히 섭취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 마늘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음식이다. 마늘은 건강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음식은 아닙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 마늘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은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과 조리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늘은 분명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음식은 아닙니다. 적당한 양, 올바른 조리법,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섭취 방법이 마늘의 진짜 효능을 끌어내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하루에 적당량씩 30일 동안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주차입니다. 마늘을 먹기 시작한 첫 주에는 눈에 띄는 큰 변화보다 몸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하며 몸속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이유 없이 무겁던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잇몸이 자주 붓던 분들은 붓기가 줄고 잔잔한 피로감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몸의 바닥 체력이 서서히 정리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주 차로 접어들면 면역력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늘은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몸의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감기 기운이 쉽게 사라지고 목이 잘 붓지 않으며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평소 잔병 치레가 잦았던 분들은 이번에는 덜 아프고 지나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3주 차가 되면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서 체감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류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손발이 차던 증상이 완화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뻐근하며 두통이나 머리 무거움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4주차 30일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마늘의 효과가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 컨디션으로 이어집니다. 소화가 한결 편안해지고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들며 하루 에너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 회복이 빨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마늘은 자극적인 보양식이 아니라 몸의 기본 기능을 정돈해주는 기초 체력 음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늘을 30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변화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복에 생마늘을 먹거나 하루 4-5쪽 이상 과다 섭취하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속쓰림,
복통, 설사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한두 쪽 익혀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구운 마늘, 볶은 마늘, 찐 마늘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잘 맞습니다. 또한 마늘의 진짜 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집니다.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합 음식 올리브 오일. 마늘과 올리브 오일의 조합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입니다. 마늘 속 유효 성분 중 상당수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마늘의 항산화, 항염 작용을 더 안정적으로 작용하게 돕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마늘의 강한 자극을 부드럽게 감싸 이와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볶거나 구운 채소에 함께 곁들이면 흡수율은 높아지고 자극은 줄어들며 혈관 건강 효과는 강화됩니다. 마늘을 매일 먹고 싶다면 이 조합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 돼지고기. 마늘과 돼지고기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오랫동안 함께해 온 조합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이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와 피로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체내 흡수율과 지속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체력 소모가 줄어들며 운동이나 활동 후 회복이 빨라집니다. 삼겹살이나 수육에 마늘을 함께 먹는 문화는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선택한 과학적인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합 음식 버섯. 버섯은 마늘과 만나면 면역력 시너지가 크게 올라가는 식품입니다.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마늘의 항균 항염 작용과 결합해 몸의 방어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마늘로 인해 자극받을 수 있는 장과 위를 부드럽게 보호해 줍니다. 이 조합은 감기 예방, 장 건강 개선, 염증 반응 완화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마늘 버섯 볶음이나 된장찌개 속 마늘과 버섯의 조합이 건강식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마늘의 장점은 사라지고 속 불편함이나 컨디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이유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우유와 유제품. 마늘과 우유는 의외로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고 자극적인 식품 이며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반면 우유와 유제품은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느리고 점액질 성분이 많아 소화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속 더부룩함, 복부 팽만, 트림,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에서 불편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늘을 먹은 직후 우유나 요거트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 튀김류와 과도한 기름 음식. 마늘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지만 모든 기름 음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튀김류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마늘의 자극이 오히려 증폭됩니다. 튀김은 소화 과정에서 많은 위산과 담즙을 필요로 하고 마늘 역시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면 위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그 결과 속쓰림, 위통,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마늘 듬뿍 들어간 튀김을 먹는 경우 위 점막 자극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은 튀김보다는 볶음이나 찜처럼 부드러운 조리법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 술. 마늘과 술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는 조합이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할 궁합입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간의 해독 작용을 자극합니다. 술 역시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간과 위가 이중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속쓰림 심화, 다음 날 숙취 악화, 위염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마늘 안주와 술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위 점막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술자리에서 마늘을 먹을 땐 양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늘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성질이 강한 식품인 만큼 섭취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부작용과 섭취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위와 장 자극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자극성도 강합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먹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속쓰림, 복통, 설사,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증상이 더 쉽게 악화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부작용은 입 냄새와 체취 증가입니다. 마늘을 먹고 나면 입 냄새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마늘 속 유황, 화합물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졌다가 호흡과 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양치를 해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체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외출 전에는 마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혈액 응고 억제 작용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는 이점이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섭취량을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드물지만 마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 발진, 입술이나 혀에 붓기,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생마늘을 다룰 때 피부가 따갑거나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조리 시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꾸준히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마늘은 분명 몸에 이로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강한 성질을 가진 만큼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먹으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을 약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건강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